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거시경제 분석 담당하고 있는 이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중국 전략을 담당하는 최설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2025년 전국인민 대표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 한해 중국 경제와 사회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4.6% 정도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는 올해 또 좋았잖아요. 네. 산업단에서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 매크로 단은 사실 크게 개선되는 움직임들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재정 지출액이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하방을 방어해주겠다라는 정부 정책 의지는 일단 강한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시사점들을 좀 제시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최근 중국장이 좋았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영기업 육성을 하고 민영경제 활성화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 2월부터 중국장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많이 우려가 됐던 거는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알리바바를 비롯한 어떤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다양한 산업 규제도 들어왔었고 근데 올해 2월에 똑같이 민영기업 자담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봤었던 거는 시진핑 주석이 선부가 공동부유를 견인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얘기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공동부유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선부, 먼저 부유해지자, 즉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은 중국이 지난 3년 동안은 민간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이러한 어떤 이벤트의 변화 혹은 정책 기조의 변화들이 앞으로 중국에서 민영 경제를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홍콩 시장에 많이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 확대,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순위로 했었고요.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면 중국에서는 사실 내수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2번과 3번의 과제가 현대화 산업체계 가속화, 기술교육 강화, 인재 육성입니다. 즉 산업 고도화를 여전히 사실 무게 있게 중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재정 예산이 사실은 그닥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R&D에 대한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지표에서 보면 매년 0.1%포인트씩 R&D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8.9%, 작년에는 8.3% 늘어섰기 때문에 사실 제한된 재정에서 계속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라는 거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기술 분야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더 의미 있는 거는 올해가 중국 제조 2025가 끝나는 해이고요. 앞으로 중국은 그 다음 단계가 2035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인데 2035년의 목표는 중국이 글로벌 제조 강국의 중간 수준 그리고 일부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선도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딥시크가 올해 2월 말에 상당히 히트를 쳤었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 AI를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도 중국은 AI 플러스 전략이라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응용을 해서 다른 새로운 소비재 산업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I PC, AI 모바일, 그 다음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런 산업들을 얘기를 되는 거고요. 만약 이런 분야가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 왼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데이터 연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글로벌 연구기관인 IDC에서 작년에 예상했던 거랑 올해 예상했던 숫자를 보면 거의 27년 기준으로는 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중국에서 이 AI를 활용한
연산과 투자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중국의 테크 기업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23년부터 중국과 미국은 이 밸류에이션이 디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AI나 이런 선두 기술 때문에 치고 올라갔었던 거고 중국은 매크로가 안 좋아서 사실 부진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는 더 나빠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중국은 미국과의 이 밸류에이션의 갭 차이를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홍콩 시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2020년 혹은 2022년 수준까지 못 왔습니다. 즉 지금의 어떤 반등은 어느 정도의 과거 못했던 거, 부진했던 거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그 정상화 여력에서 지금 한 94% 정도 회복을 했으니 추가적으로 6%는 더 상승 여력이 지수 기준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21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실 과거에는 중국의 테크 주식들이 미국 주식보다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상당한 큰 내수 시장 안에서 중국 기업들을 중국에서는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성장성이 미국 기업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서 프리미엄을 줬었는데 물론 아직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숫자나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이라거나 휴머노이드 이런 응용 산업들은 정부 주도로 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장성이 그쪽에서 더 빨리 나오면 사실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도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중국 테크주에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중국의 빅테크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홍콩 증시가 좀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외국인 자금은 다시 돌아오고 있나요? 네,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조금 유의미하게 돌아서고는 있습니다.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중국으로의 자금 방향이 사실 좀 선회한 게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렇게 보면 많이들 다시 중국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 무엇보다 중국 사람들이 홍콩 주식을 더 많이 지금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민영 기업 좌담회 이런 것들이 로컬에서의 어떤 기조의 변화들을 좀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 기울기가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크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테크를 투자한다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항생테크가 지금 연초 대비 거의 30%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추가 더 가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는 아직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가 회복하는 거라서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 3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는 이미 미국의 밸류에이션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기대감들을 이미 상당히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거고요. 근데 왼쪽에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격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중국에서도 AI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응용단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응용에서 강점을 보이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좀 더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중국 전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리포트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양보다는 혁신.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는 충분하지만 사실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혁신, IT, 테크 이런 쪽에 주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